안녕하세요, 용호입니다. 10월 하락장을 마치고 11월은 조금 그나마 10월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.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같이 나란히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우리가 이 두 종목의 어떤 차이점과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, 지금은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만은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주가는 단기간에는 올랐습니다. 예, 단기간 올랐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39,000원이었습니다. 39,000원. 그래서 39,000원 공모가였는데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면서 이렇게 쭉 오르면서 뭐 한 두 배 이상 올랐다가 공모가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왔죠. 공모가가 39,0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고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60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공모가보다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.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시장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은 공모가 자체가 조금 이제 과도하지 않았나, 네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지금은 커플링돼서 같이 움직여요. 예, 둘 다 이제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이고,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카카오뱅크는 어찌되었든 은행입니다. 어찌되었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외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하고 같이 이제 계좌를 이제 연동할 수 있는, 예, 그런 이제 연결이 되었죠. 그러면서 이제 코인원이 이제 카카오뱅크와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줄지는 이제 미래에 지켜봐야 되는데,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와 이제 실명 계좌를 연결하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었습니다. 카카오뱅크, 물론 코인원이 업비트만큼 큰 이제 회사는 아니지만은 카카오뱅크 자체가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은행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뱅크에서 코인원으로 유입이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런 현재 주가 상승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, 물론 은행주로서의 현재 이 PER은 아직도 과도하게 높습니다. 뭐 다른 은행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?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선행 PER이 4배고 PBR이 0.4배입니다.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, 더 오히려 더 낮죠.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PER은 3, 4배, PBR은 0.4 언더. 카카오뱅크는 아직도 선행 PER이 뭐 30배라는데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고, PBR은 2배. 네, 아직까지도 고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일반 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차이점은 플랫폼이었습니다. 플랫폼. 단순히 그냥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 은행이다라는 게 이제 현재 카카오뱅크의 원래 최초의 그런 모멘텀이었기 때문에, 이게 뭐 완전 소멸된 게 아닌 이상에서야 지난 주가 자체는 과도한 고평가였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현재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은 단순히 은행주로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.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보여주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확연하게 좀 앞으로 잘 체크를 하고, 카카오 측에서도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.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예요. 실적이 문제입니다.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. 이게 만약에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어떤 그런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의 어떤 그런 시기, 작년과 같은 시기였다라면은 크게 적자인 게 문제가 안 되는 시기인데, 지금은 현금이 갑인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닙니까? PBR도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높고요. 이거 뭐 예상 PER은 의미 없습니다. 올해 흑전 못하면 의미 없고, 적자면은 뭐 적자인 거니까. 이 적자 기업에 대한 지금 부담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고, 이번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, 뭐 디플레이션, 뭐 말이 많은데, 이번 리세션, 이번 뭐 금리 인상발 위기에서 쉽사리 단기간에 코로나 때처럼 빠르게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지속될수록
흑자인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남은 카카오페이와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했어요. 예, 방향성은 똑같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 카카오페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카카오뱅크 쪽이 조금 더 좀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호재가 있죠.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평소와 같았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만한 이슈인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랐어요.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% 올랐어가지고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그렇지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% 올랐습니다. 워낙 이제 힘든 시기라서 이런 이슈가 큰 도움은 이제 안 되고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이슈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종목에 대한 차이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. 방향성은 지금 같이 가지만은 분명히 차이는 있다. 카카오뱅크가 먼저 출발한 상태이고 카카오뱅크가 더 빠르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태이다. 카카오페이는 시간이 필요하다. 네,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은 참고하시면서 숙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지금 주가 상승세가 다행히 꺾이진 않고 있는데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주가가 하락해서 우리 단기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참고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하고 빠른 소통 아니면은 좀 빠른 정보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나 아니면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 같은 링크니까요.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